나이 50이 넘어가면 이제 자식들은 어느 정도 키워서 일이 좀 줄어드나 싶어지는 순간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늘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시는 말씀에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듯 싶습니다. 자식 걱정도 자식 걱정이지만 이제는 나이든 노부모까지 챙겨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잘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자식으로서 연로하시고 자주 아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지인은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셔서 수술 후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70대 어머니가 걱정이다. 80대 친척 어르신은 시력도 안 좋으신 데다 거동까지 힘드셔서 아들이 제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했다.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신 80대 부모님을 돌보러 60대 딸이 부모님 댁에 내려가 함께 살며 간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인류가 오래 살게 된 만큼 노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들을 돌보기 위한 각종 지원책과 요양시설의 이용, 그리고 가정 내 돌봄을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지만 노인을 부양하는 각 가정의 모습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50대 한 중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부모님은 90대 중반의 할머니를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 그 긴 시간 할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아무리 허물없는 부모 자녀 관계일지라도 오랜 시간 부모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성심껏 돌보지만 명쾌한 해결책이 딱히 없는 잠재된 어려움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부모님 댁에서 1시간 거리의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오셨다. 따로 지내셨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이 늘 드나들며 할머니의 밭일을, 살림을, 크고 작은 집 안팎의 온갖 일을 살펴드린 덕분이었다. 할머니는 그 또래 분들이 대개 그렇듯 아들 내외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당히 요구하셨는데 할머니의 그런 태도가 부모님을 다분히 힘들게 했던 것 같다. 할머니를 돌보는 게 주요 일과가 되다시피 한 부모님은 60대 은퇴 후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다가도 할머니가 걸려 마음껏 일정을 잡지 못했고, 간혹 동행한 여행에서는 기력이 약한 할머니를 내내 부축하느라 진땀을 빼셨다. 게다가 퇴직 후 고정된 액수의 연금으로 할머니의 생활비와 점점 증가하는 의료비까지 전적으로 부담하시느라 늘 신경 쓰고 긴축하며 사셨다. 그러던 중 부모님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다. 두 분 모두 관리해야 할 지병이 생겼고 허리와 무릎과 눈이 안 좋아지셨다. 하필 따로 사시던 할머니도 연세가 90을 넘기자 시력과 무릎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졌고 병원 치료차 부모님 댁에 머무는 날들이 점점 늘었다. 그렇게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게 된 부모님의 일상은 급속도로 가혹해졌다. 특히 엄마는 타박이 끊이지 않는 할머니의 간병과 새끼니에 꼼짝없이 묶여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성이 자주 오갔고 누구도 평안치 못했다. 할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기에 할머니의 요양병원행이 언급되었지만 할머니는 쉽사리 수긍하지 못했다. 격앙된 갈등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거친 후에야 할머니는 요양병원행을 결정하셨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오랜 시간 지켜보며 늙는다는 일이 참 서글퍼진다.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의 좁은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할머니도 안쓰럽다. 동시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기진한 일임을 깨닫는다. 제한된 경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 다른 성격과 상반된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녀의 건강 악화 같은 문제들이 어느 틈엔가 나타나 가족 간의 틈을 넓힐 대로 넓히고 일상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부모님의 노후와
더 멀리는 나의 노후까지 생각해 본다. 과연 어떻게 해야 원만하고 편안한 삶의 막바지를 보낼 수 있을지 자꾸 궁리해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력과 심리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후는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불만족스럽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이미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립적 일상을 단단하게 꾸려가고 있다. 아마도 당신들이 지던 같은 짐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배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나의 노후도 이런 자립적 일상일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할 때가 기어코 오고야 만다면 글쎄 요양시설에 가는 것만이 꼭 유일한 방법일지 고민이 된다. 마침 이 궁리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소개받았다. 2015년 파스칼 포자두 감독의 마지막 레슨이라는 프랑스 영화다.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던 92세의 노모 마디는 어느 날 운전이 두렵게 되고 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보며 절망에 빠진다. 변기에서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딸과 아들은 쓰러진 노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는 이제 요양원에 가시라. 자기 집으로 모신다 수선을 떤다. 하지만 마디는 의료시설에서 기저귀를 차고 몸에 여기저기에 튜브를 단 채 환자로 연명하는 삶을 거부한다. 마지막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존엄을 지키다 자발적 죽음을 맞겠다고 한다. 노모의 이런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딸과 달리 아들은 격정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친다.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요. 다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따위 자존심은 버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나는 노모의 결심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한다.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은가. 사실 현실에서도 이미 가능한 방법이다. 스위스나 호주의 몇 개 주,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이미 자발적 조력사 제도가 있다. 의사의 판정 아래 약물이나 주사로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는 자살과는 분명히 다르다. 무엇보다 합법적이고 온 가족의 사전 동의와 입회 아래 공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다. 본인이 회복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의식을 잃었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이다.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보여 반갑지만 자발적 조력사 제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노인으로 살고 싶다. 늙은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숨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명이 길어진 시대가 누구에게나 짐이 아닌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 그것이 자식이라면 더욱이 짐이 되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으로 밥해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다가 잠자듯 떠나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각자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어느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매 순간 엄마는 엄마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잉잉거리면서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평상시에 안 했던 모습들이 자꾸 발견되는데 작년에 제가 번 돈을 모두 엄마가 쓰셨어요. 어디 엄마 마음껏 해보세요. 돌아가시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엄마의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치매라는 걸 알았을 때 무섭다기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봄의 질을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 질병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면 너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치매 교육도 받고 요양보호사로서 소양도 쌓았는데 너무 잘 됐다.
노인을 돌보는데 최적화된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잘 몰랐다면 엄마를 참 많이 오해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자꾸 하시지? 엄마는 양심도 없나? 나도 힘든데 왜 자꾸 뭘 사달라고 하실까? 이렇게 접근한다면 엄마가 미워질 수 있겠죠. 엄마를 매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접근하면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렇게 못해드릴 때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들죠. 엄마가 점점 귀여워집니다. 자식인 나한테 어리광 부리고 막 투덜거리고 몰라 하시면서 대굴대굴 구를 것 같은 엄마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여자가 여기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 엄마와 잘 사귀어야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견뎌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가장 먼저 잘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돌봄을 하려면 자기 회복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기가 삶과 죽음에서 내가 죽겠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친구를 만난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봄 시설에 맡기는 걸 당당하고 씩씩하게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시스템의 돌봄을 부탁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어도 사랑도 충분히 주세요. 내 엄마, 내 아빠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양원에 모시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자녀분들도 계신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제가 너무 즐겁게 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양원이 결코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기꺼이 돌보고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돌보면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공이 무엇보다 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주 전화하신다면 보고 싶다는 신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신호를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든 부모님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건 부모님이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시든 살아계시다면 떠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소중한 하루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